미국을 배반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을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유효한 오스트랄리아의 백호주의 있죠. 그거 배타성입니다. 우리 백인들이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 배타성은 크죠. 예. 그 세계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다문화 가정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거 다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공격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복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도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 배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문을 해보세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공격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방어적인 걸 말합니까? 반문하면은 그 반문을 받은 사람인 경우는 어리둥절 해볼 거예요. 저게 잘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다. 이게 주인 정신이고 주체 정신이고 예,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심성주의 요거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 대한 그러한 특성, 심성의 특성을 이걸로 했는데 왜 저런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조선시대부터 각 그 팔도지방 사람들이 그 성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있죠. 이를테면은 함경도 사람들은 이전투구, 진흙밭에 싸우는 개들처럼 참으로 잘 싸운다.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은 청산맹호, 녹음이 우거진 산속의 호랑이처럼 잘 싸운다.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나 남만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옛날부터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 거울 속의 미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옷단장이나 하고 얼굴 가꾸기나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다. 강원도 사람들은 암한오불, 바위굴 속에 돌부처 마냥 점잖게 앉아 있는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은 청풍명월과 같은 사람들이다. 좋은 날씨에 시조 읊조르면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풍전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바람 앞에 버들가지가 유연하죠. 부드럽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사람들인 경우는 태산교악, 이제 태산, 클 태에다가 몇산자, 교악, 높은 것, 아주 가느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그러한 산을 교악이라고 하는데 그런 태산교악, 아주 높은 산, 높은 봉우리처럼 아주 이제 의젓하고 무뚝뚝한 사람들이다. 전라도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했는데 당시는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따로 구별을 안 했죠. 그래서 종전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풍전세리와 같은 사람인데 제주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사한 말이 있느냐, 비유될 수 있는 말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죠.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는 태산교악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데 당신의 제주도에 그런 말 있느냐 했을 때 할 말 없었죠. 그러나 제가 연구한 이론은 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광풍촉석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 평등, 관용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면 이러한 그 성격이 왜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본론이 되어지죠. 이걸 알려면은 이런 정신들은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자연,
제주도의 그러한 역사 이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날 어느 뭐 하루 딱 저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죠. 광주 사람들 5.18 정신이다 광주 정신 안 하죠. 그건 해프닝이다 이거죠. 정치적인 사건이지 긴 역사 속에 민중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뭐 충청도 분들한테 당신의 어떤 정신이 있느냐 따로 선비 정신 말고 뭐는 뭐 의병 정신이라는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부정언사를 쓰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산무정신, 도둑질 하지 않는 정신, 뭐 이거 부정적인 거죠.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다 긍정적인 것만 쓰지. 네, 이런 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알려면은 육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육지를 알려면 그러니까 이건 생활 속에서 우러난 겁니다. 기층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히 형성된 거 없앨래야 없앴었다 이거죠. 여러분 피 속에 다 이게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는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노는 자리, 물되기 좋은 자리로 해먹고 밭은 걸음으로 해먹는다. 이거 모르면은 왜 육지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 문화가 달리했느냐? 왜 달리했느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 왜 달리했느냐를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논 얘기하느냐? 논에서는 쌀 나오죠. 인류가 개발한 식량작물 중에 왕자가 뭡냐? 쌀이죠. 왜 쌀이냐? 쌀은 똑같은 면적에다가 농사를 지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보리가 한 가마니 나올 거면은 쌀은 한 가마니 넘어서 거의 두 가마, 1.7가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산량 많은 것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비배 관리가 쉬워요. 즉 밭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논농사인 경우는 모내기 전에 싹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 장마철까지 모내기 이전에 자란 풀들이 다 물 먹어서 죽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뭐 갈고 썰어지를 하고 모내기 해가지고 심어서 자라는 동안도 여자가 가서 김 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남자의 농사입니다. 남자의 농사란 얘기죠. 이거는 여자의 농사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다 구름 잡는 얘기 돼버린다는 거죠. 육지 문화가 왜 그렇게 되고 제주도 문화가 어떻게 된지. 서양에는 밀이죠, 밀. 이거 밭농사인데. 서양의 역사 문화, 밀 모르고 하면은 구름 잡는 이야기 돼버린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논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거는 여름철이 고온다습해야 되기 때문에 서양의 벽시 전해졌지만은 논농사 못 하는 거죠. 예, 기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논도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서 논농사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는 구릉지대, 중국에는 평원에서, 일본은 분지 지형에서 논농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왜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왜 일본의 역사가, 문화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논농사하기에 유리한 곳이란 얘기죠. 논농사하기에 유리한 곳이란 얘기죠. 예. 한반도 이렇게 있죠. 제주도 이렇게 있죠. 중국 이렇게 있죠. 일본 홋카이도 혼슈 이렇게 해서 규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구릉이면은 어디냐 하면은 이거는 삼남지방입니다. 한국 전체가 아니라 이거죠. 삼남지방은 어디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우리나라의 논농사 중심지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디냐? 평원 어디냐? 중국 드넓은데. 이거 황하강이죠. 이거 양자강이죠. 그 사이를 중원이라고 하죠. 일본은 어디냐? 핵심부가 어디냐? 그러니까 주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주류 문화권이 어디냐 했을 때 이거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중원이죠. 중원이고, 일본은 여기 교토, 나라, 오사카가 있는 여기가 되죠. 여기를 이제 어디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일본에서는 야마도입니다. 예, 야마도란 얘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구릉이란 어떤 거냐? 삼남조강 이렇게 되죠. 지형이 낮은 산에서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오죠. 강에서 만나죠. 이런 곳입니다. 한국은 또 한시 쪽으로 쏟아지는 장마입니다. 장마가 있다는 얘기요. 중국 장마 안 가요? 어떻게 가느냐? 장마 이렇게 장마 오기 시작하죠. 여름 돼가면 이제 장마 오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죠. 안개 껴서. 그걸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마라 그러죠. 고사리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사리마 있는 동안 오라갈까 말까 하죠. 일본에서는 그걸 매우라고 하죠. 바이우라고 하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여기까지만 이 남부지방만 지나가. 북경은 강수량 800mm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곳에서 논농사를 한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이런 경우에 밑에는 논, 위에 사람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강가에는 사람 살기가 부적합해요. 우리나라의 천정천. 이거는 천정천이라 그러죠. 한국의 하천들, 이 지역을 흐르는. 강 바닥이 주변보다 높아버려요. 예. 이런 거죠. 이런 곳에서는 여기다가 보를 싸가지고 역학적으로 물을 내리면서 이제 해야 되게 되죠. 이런 곳에서 김과 이가, 박과, 송가가 섞어 살면은 물싸움을 해야 돼요. 왜? 한시적으로 쏟아지는 장마 싹 지나가 버리니까 그때 물을 자기 논에다가 빨리 대야 되겠죠. 놓치면은 1년 농사 그르치니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각성바디가 살게 되면은 물싸움이 있죠. 예, 뒤에 이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육지 사람들은 물싸움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부분적으로 물싸움을 합니다. 논에 물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세력가들은, 권문세가, 양반들은 여기다가 이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 성씨만 살게 되는 동족취락 문화권이 생겨난다 이거죠. 한국의 특징입니다. 이거 한국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풍수지리가 발달되고 당파, 당쟁이 심했다.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땅 따먹기 싸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란 얘기죠. 예, 동족취락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효입니다. 효가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가문이 중시가 되죠. 가문이 중시가 되는 겁니다.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가산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뭐가 중시되느냐? 일본은 가업이 중시된다는 거죠. 아시아권이지만 한자 문화권이지만은 전혀 달라진. 그렇게 해가지고서 재산을 물려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거기에 큰 아들을 불러놓고 너가 재산 다 관리해. 그렇게 해서 다른 문중한테는 절대 논 팔지 마라. 그래서 부모 수발 다 하고 장례 다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동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서 전형적인 동족취락이 나타납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이렇게 평원이 있으면 저 멀리서 황하강, 황하강과 양자강이 흘러옵니다. 평원이죠. 여기는 어디서 흘러오느냐?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을 받아놓고 하는데 여기는 아까 비 안 온다 그랬죠. 논농사 할 만큼. 그럼 어디서 흘러오는 물이냐 이게? 저 히말라야에서 흘러오는 겁니다. 티벳이죠. 티벳에서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이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 보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내는 게 중국의 핵심부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서둘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말 들었죠. 내일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러는 거 배웠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조급증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은 어떤 거냐? 선생님들이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라. 만만대란 말이 있죠. 느릿느릿하라. 느릿느릿하다. 중국 사람들 느릿느릿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생활상에서 이제 우러난 것이죠. 재산 상속할 때도 여기는 장남 중심으로 상속하지만은
여기는 추첨균분 상속제가 됩니다. 추첨해서 아들들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등분해가지고. 추천. 그러니까 재산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두레 같은 것들도 나타나죠. 그 넓은 계곡 만들려면은 이제 두레, 이 농악놀이 있죠. 예, 농악놀이, 풍물놀이라고도 하는 두레가 육지는 저기 일본이나 중국, 서양도 없죠, 물론. 한국에만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또 두레가 한국에서도 전체에 있느냐 하면 삼남지방에만 있는 거요. 삼남지방에만 있지 다른 지방에는 없는 겁니다. 이쪽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이제야 땅이 형성됐죠. 화산, 지진 많죠. 산사태 많고. 이런 데는 분지가 발달돼요. 여기를 이 중에서도 여기가 천황이 나온 야마도 지방이죠. 대화. 야마도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야마도 다마시라고 하죠. 대화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분지 지형에서 강에서 흘러가면 여기 그 강 단위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는데 초기에는 물싸움 없다가 나중에 윗동네, 중동네, 알동네 물싸움이 납니다. 이걸 통제하려면은 강제적인 권력, 센 권력이 필요하죠. 스트롱 파워가 필요하죠. 중국이나 한국에는 그러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쪽은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칼찬 사무라이들이 등장해가지고서 강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번이죠. 번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약 400~500개의 그 번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명치유신 700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땅이 좁습니다. 경지가 좁다 이거죠. 경지가 좁기 때문에 자식들 옛날에는 지금이야 산하 조절도 되지만 가족 계획도 되지만 옛날에 못했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면은 땅 물려줄 게 없죠. 그러니까 애기 아들 하나 정도 있는데 또 낳게 되면은 아이 죽여버리는 문화가 나오죠. 예, 아기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여린 어머니는 그거 죽이지 못하니까 다 키우죠. 다 키운 다음에 그 대신 하나만 남기고, 아이 하나만 남기고, 자식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남의 집 머슴이 된다라든지, 뭐 장사를 해먹고 산다라든지, 이렇게 되죠. 여기는 단자 일괄 상속제, 어느 아들 하나에게만 주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업을 중시합니다. 그 직업을 중시하다 이거죠. 재산도 감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가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동장사 하는 사람이 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녀석들이 아버지 하는 우동장사 그거 우습게 알아가지고 난 우동장사 안 할래. 나 뭐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위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아. 아들들은 안 준다 이거죠. 내쫓아본다 이거죠. 이게 소위 일본의 전통입니다. 일본의 전통이다 이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전혀 그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제 그 남남이 되는 이런 건데 전혀 우리하고 이제 다른 그런 문화가 생긴 한데 일본도 우리도 갑오경장 이후에 족보들 대부분이 만들어졌지. 일본은 나가 있으면 족보가 나의 아버지가 있게 되죠. 나의 아버지가 있게 되고 나의 이제 조부가 있게 되죠. 조부가 이런 식으로 막대기식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부님, 숙부님이 있을 수 있는데 족보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요 할아버지가 내쫓아버렸죠. 쫓겨내버렸어요. 나가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백부님과 나는 남이요. 숙부님하고도 나도 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숙부 간에, 숙질 간에 큰아버지와 조카 간에, 작은아버지와 이게 여자라면은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육지는, 그러니까 일본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한다 이거예요. 사촌 간에는 더 결혼할 수 있죠.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아주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쫓겨난 요 아들인 경우는 아이고 나는 아버지의 뭐를 영향을 받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자기 뭐 큰 나무 아래서 우동 장사 하죠. 뭐 학고망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서 우동 장사에서 성공하면 에이 나는 생부의 성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성을 따라오겠다. 나는 큰 나무 아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을 기시다로 할래? 해가지고 성 따로 만듭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이 아는 창씨계명의 문화입니다. 창씨계명의 문화.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성씨가 줄어들어갑니다. 유력성씨, 유력본관에다가 부안해동에서 붙어버리죠. 그러면서인데 일본은 날이 갈수록 성씨 숫자가 많아집니다. 약 20만 개에서 30만 개 사이가 되는 게 일본의 성씨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중국은 아까 우리는 효인데 중국은 신, 믿을 신자예요. 그런데 이쪽인 경우는 충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거죠. 예. 여기는 가화만사성, 한국은 가화만사성, 중국은 난드코도란 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숨겨버린 것은 찾기가, 알아내기가 힘드니까 속지 말라 하는 거. 일본인 경우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쇼겐메이란 말이 있죠. 예, 열심이란 말인데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토지가 좁은데 사무라이들이 개간해가지고 토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큰 차이점이죠. 제주도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한다. 그러면 요거 큰 아들 가져. 여기 둘째 아들, 여기 셋째 아들. 여기 그 마을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것은 내가 경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아까 한국 같은 경우는 논이 다 붙어 있게 됩니다. 토지 겸병이란 말 들어봤겠습니다만은 다 논을 붙여버리죠.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는 드문드문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고르게 나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남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로따로 경제권이 달라지죠. 그 고부간에 따로 밥해 먹고 안채 바깥에 한 울타리에 살아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애비 아들 간 범벅도 금흑그성 먹으라.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 아들 간에 범벅 먹을 때도 선 긋고 먹으라 이거죠. 여기 아버지 앉고 여기 아들 앉으면은 범벅 그릇이 있으면 이거는 아버지 목, 요거는 아들 목 이렇게 해서 육지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제주도에 있게 됩니다. 또 제주도의 속담 이런 말 있죠. 큰 쇠어멍 초론 안주멍 일만 어령햄자. 무슨 말이냐. 소가 힘이 센 큰 소다 하면서 일만 시키면서 먹을 건 안 준다 이거죠. 소꼴은 안 준다 이거죠. 제주도의 큰 아들들은 늘 불만이 겁니다. 큰 쇠어멍 초론 안주멍 일만 어령햄자. 이제 이런 말들도 제주도의 문화 이것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따로 이제 자식 따로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뭐 장가 가면 아들 장가 가면 뭐 팔촌이 많은 그런 말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까 광풍축소 갔는데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주도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다 화산회토죠. 거기에 과거에는 화폐로 쓸 수 있었던 옷감도 나지 않았지 쌀도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먹고 살 식량도 약재도 이 쟁기갈 쇠, 솥, 숟가락 이거 전부 다 육지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되죠. 그래서 제주도는 누군가가 희소한 물건을 찾아서 외부에 가서 팔아서 대신 바꿔오지 않으면 안 됐죠. 그게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쉽게 말해서 뭐 해녀가 되겠고 과거에는 보재기가 되겠죠. 과거에 보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국에 아까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 양정 여기 오나라 월나라가 있었죠. 유명한 월동주어죠. 여기 상해에 있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채취하는 사람들 생산자가 있었고 유통 담당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담당자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생산자, 이 생산자를 이제 보재기, 남자 어로자를 보재기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뭐 해녀 이렇게 되는데, 유통자는 배주인이라 그랬죠. 배주인이라 그랬죠. 신앙은 우리 제주에서 신방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저는 해민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반농반어를 하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해녀들은 17세기에 등장합니다. 17세기에 등장하는데, 김만덕 은여 있죠. 은여, 김만덕, 은여. 은여라고 하죠. 은여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남자는 무슨 정삼품이다, 무슨 뭐 통정대품 막 올라가죠. 여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게 은여라는 직책뿐이야. 간호원 요즘 말하면. 그것밖에 줄 수가 없었으니까 은여라는 걸로 했는데, 반수는 팀장이란 말이죠. 팀장. 그 사람도 17세기에 그 이제 육지에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데, 제주 해녀도 그때쯤 해가지고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서 팔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행합니다. 목숨 걸고 생활을 하죠. 예, 제주도에는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무덤이 이제 남자의 무덤만 있고 없고 여자의 무덤만 있다. 남자는 바다에서 수장 다 해버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되는데, 그 배주인이죠. 김만덕, 은여 김만덕 배주인이죠. 예, 여거상인데 이건 그 신방이 필요한 거죠. 해신당에서 해서 풍어, 안전 이걸 기대해 주는. 이 사람들은 반농반어하면서 제주도에 없는 그러한 생필품들을 가져오고 책자들 들여오고, 그래서 문명을 이제 버틴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중에 17세기 이후에 해녀의 문화가 도드라진다 이거죠. 그 말은 17세기부터 제주의 여성들은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얘기죠.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커리어 우먼 된 게 없다 이거죠. 커리어 우먼은 뭡니까? 자기들대로 돈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남편이 주정을 부리거나 뭐 도박을 행하거나 뭐 폭행을 행했다 하면은 가차없이 제주의 여성들은 이혼을 했죠. 육지는 전통적으로 소박대기 문화가 있죠. 소박대기.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나는 거죠. 시집에서 쫓겨나면은 소박 맞았다 그러죠. 친정에 가면은 친정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웃죠. 여기 소박대기 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창피를 안 당하려고 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집살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유례 없는 한국의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화병도 그렇게 했죠. 근데 제주의 여성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해줬죠. 예, 이것이 그 특징이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육지는 오늘날 마찬가지 여성들이 이제는 커리어 우먼 될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육지도 이제는 이혼 문화가 이제 그 높아져 가지고서 이혼인데, 이혼의 변이 다릅니다. 육지의 여성들이 오늘날 이혼하는 변은 초라한 따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제주의 여성들인 경우는 귀찮은 따블보다 자유로운 싱글이 좋다. 예, 대체로 이런 걸 내세우고, 육지의 여성들은 이혼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시집에다가 남편에다가 맡겨두고 나오죠. 그런데 제주도 여성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해서 시집 안 맡겨. 자기가 데리고 가. 예, 이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나 경쟁을 좋아해. 경쟁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다 이거지. 개인주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주도의 바다, 공동마을이, 공동어장이죠. 그 다음에 요 중산간, 아까 얘기했던 요 한라산 중산간, 여기 공동목장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옹기가마, 저기 이 구억리, 거기 있는 옹기가마, 마을 공동이죠. 육지는 다 개인 겁니다. 예, 가마가. 그 다음에 마을 바닷가에 물 들어오면은 고기 들어왔다가 못 나게 하는 원담이 있죠. 그 육지는 다 개인 겁니다. 그거 다 제주도는 또 마을 공동 것이지 개인 건 아니란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주 문화에는 개인주의를 신장하면서 또한 더불어 사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 사는 문화. 그 개인주의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것이 묘하게 조화스럽게 됐다 이거죠.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그 도시는 산업화될수록 따로따로 살죠. 그것을
뭐 따따주의라고 합시다. 따로따로 하는 거, 따또주의. 더불어서 몰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도시화된 사회는 따따 사회죠.